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등대지기로 8월의 첫 주일 아침, 소망의 시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을 열어갑니다.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자고 한겨울에 거센 파도 모르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젖은 데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더 질게 높이 말하니 저 바다를 덮어 산을 이룬 거센 파도 천지를 흔든다. 이 밤에도 젖은 데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한 손 정성이여 바다를 비친다. 생각하라 젖은 데를 지키는 사람의 이 밤에도 젖은 데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생각하라 지키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 바람꽃 7번째 주인공 김용호님의 삶의 여정 2번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저희 집 옆에는 신광승이라는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국민학교 선생님이셨고 신광승은 바이올린도 잘하고 바둑도 잘 두는 인텔리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는 저에게 바둑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여 그의 집에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바둑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바둑알과 바둑판은 처음 보았습니다. 검은 돌은 천연석으로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이었고 흰 돌은 조개 껍질을 둥글게 깎은 것이었는데 역시 제각각이었습니다. 바둑판은 넓은 나무판을 이어붙이고 먹으로 줄을 그어 만든 골동품 같았습니다. 저는 그 후 거의 매일 바둑을 두며 열중했고 군생활이나 직장생활 중에도 시간이 나면 바둑 공부를 계속하였습니다. 바둑은 제 평생의 취미가 되었고 현재는 아마추어 3단 정도의 실력입니다. 이 모든 것은 친구 신광승 덕분입니다. 저녁이 되면 동네 아이들이 집 밖으로 나와 길거리에서 축구를 하거나 찜뽕놀이, 자치기, 딱지치기, 구슬치기, 땅 따먹기, 제기차기, 닭싸움, 말타기 등을 하며 놀았습니다. 어두워지면 여자아이들은 전등 아래 모여 술래잡기를 했고 이웃집 자매 중 하나는 늘 저와 함께 숨자고 따라왔습니다. 어느 날 엉뚱한 마음이 들었던 저는 그 아이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가 신발을 마루 구석에 숨기고 건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형과 제가 함께 쓰는 방이었고 군부를 뗀 방 안에는 이부자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숨는 척하며 이불 속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아이도 다소곳이 안겨 있었고 저는 그 순간 행복에 도취되어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보니 아이들은 모두 흩어졌고 저는 그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주며 집 앞에서 다시 한번 안아주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하고도 아련한 추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강아지 한 마리를 집에 데려오셨습니다. 온몸이 검은 털로 덮여 있어서 구로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구로와 함께 집 앞 로터리에서 자주 놀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구로가 갑자기 놀라듯 집 쪽으로 달려가기에 무엇 때문인지 궁금하여 따라가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식모 아주머니께서 5월이라고 외치시면 구로는 밥짓거기를 먹기 위해 50m쯤 떨어진 부엌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개의 청각이 사람보다 훨씬 예민하다는 것과 먹는 것이 놀이보다 우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 동네 어귀에서 구로 하고 부르면 100m 떨어진 골목 어디에서든 구로가 뛰어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는 제가 돌아올 시간이 되면 미리 길목에 나와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구로는 아주 영리하고 충직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구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아버지께 여쭤보니 아버지의 친구이신 포수 아저씨가 구로를 사냥개로 데려갔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며칠 후 그 포수 아저씨가 리어카에 죽은 멧돼지를 싣고 동네에 나타나셨는데 구로는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구로가 멧돼지와 싸우는 도중 포수의 총알이 구로의 아래턱을 관통하여 중상을 입었고 그 후 음식도 먹지 못한 채 굶어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먹는 것을 가장 좋아하던 구로가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 너무도 가슴 아파서 저는 오랫동안 울며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형님께서는 동네에서 형님이라 불리는 청년에게 가끔 기타를 배우러 다니셨습니다. 저는 형님이 기타를 배우는 동안 이 방 저 방을 기웃거리다가 어느 방 벽에 걸린 그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연필로 그린 미남 미녀 배우들의 초상화였는데 흑색 도화 연필로 아주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연필로도 그렇게 사실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에 감탄하며 어떻게 그렸는지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무로 만든 확대기를 보여주시며 작은 원본 사진을 큰 도화지에 확대하여 그리는 방법을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간단한 확대기를 사용하여 그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저는 감명을 받았고 나도 해보고 싶다.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 60년의 세월이 흘러 제가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던 중 그 초상화에 대한 추억이 떠올라 도화 연필을 구해 유명 인물의 초상화, 동물, 비행기 등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약 40여 점의 그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1990년경 신문에서 연필 초상화 수업과 작품 전시회 광고를 보고 전시장에 가 보았는데 제 작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업 기간이 너무 길고 수강료가 생각보다 비싸서 수업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5학년이었을 때 우리 민족은 일본의 36년간의 지배에서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민족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었고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후 승전국 연합국의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토가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주하여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었고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하여 한동안 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남한은 대부분의 공업 제조시설과 발전시설이 북한에 있었고 남한은 농업 위주의 경제체제였기에 남북 간 왕래가 끊어지고 북한에서 보내주던 전기마저 끊겨 저희 집 가게도 점차 쇠퇴하여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어 민족의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6.25 사변이 발발하였습니다. 6.25 사변 당시 저희 가족은 8남매와 부모님까지 모두 10명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교육비가 많이 들고 사업도 부진하여 어려운 가운데 전쟁이 발발하였고 개전 며칠 만에 서울은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은 피난을 가지 못한 채 3개월 동안 북한군 공산 치하에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후 유엔군의 반격으로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었고 유엔군은 계속 북진하여 압록강 만주 접경까지 진격하였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중공군이 의용군이라는 명목으로 전쟁에 참전하자 유엔군은 후퇴를 거듭하였고 1951년 1월 4일 1사 후퇴 당시 형님께서는 제2국민병으로 공군에 입대하시고 저희 가족 9명은 꽁꽁 얼어붙은 한강 얼음을 걸어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전쟁 중 가장 큰 문제는 식량이었습니다. 시장에 곡물이 없어 돈이 있어도 구할 수 없었기에 서울 시민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인민군의 사상자가 늘어나자 길이나 집에서 눈에 띄는 젊은이들을 마구잡이로 끌어가 보충병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도 모르고 중앙시장에서 호밀 2대박을 사들고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모여있던 청년 남녀 몇 명이 제 앞을 가로막고 잠시 서 있으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옆 골목에서 아기를 업은 한 할아버지가 나오시더니 제 옷자락을 몰래 잡아당기시며 눈짓으로 골목으로 피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청년들이 다른 행인을 붙잡는 사이 저는 재빨리 골목으로 들어가 집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 할아버지를 통해 저를 죽음의 올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김용호님의 이야기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엘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 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 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임상 소셜워커 니키 베리트이 먼저 카운슬링을 하고 소망의 케어 내비게이터와 연결해서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 레스트 에나하임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실비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한인 시니어들의 2세 자녀들과 영어가 편한 가족 간병인을 위한 영어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과 타주에 계신 가족 간병인을 위한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비대면 줌으로도 진행하고 있고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에 치매와 가족 간병에 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 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 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소망소사이어티.org로 하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 정말 덥죠?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면 많은 분들이 요새 왜 이렇게 입맛이 없지? 하고 느끼실 겁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더 입맛을 잃게 되는데요. 기온이 오르면 우리 몸은 체온을 조절하느라 에너지를 더 쓰게 되고 이로 인해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식욕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땀을 많이 흘리면 수분과 미네랄이 빠져나가 피로와 입맛 저하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미각과 후각이 조금씩 둔해지기 때문에 음식의 향이나 맛이 잘 안 느껴져 배는 고픈데 먹고 싶은 건 없다는 말이 자주 하게 되죠. 이럴 때 형형색색의 제철 채소를 주인공으로 입맛을 다시 돌리고 눈도 즐겁게 하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단을 꾸미는 것 어떨까요? 채소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식사를 베지센트릭이라고 합니다. 베지센트릭은 최근 몇 년간 주목받고 있는 식문화 트렌드 중 하나로 간단히 말해 채소 중심 식단을 뜻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채식을 하자는 개념은 아닙니다. 고기나 생선도 포함될 수 있지만 식사의 중심이 바로 채소라는 뜻입니다. 채소를 그냥 곁들이는 반찬이 아니라 굽고, 볶고, 조리해 채소 자체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식사를 말하는 거죠. 요즘 마켓에 가면 햇살을 머금은 노란 옥수수, 짙은 보랏빛의 가지, 붉은 비트, 형형색색의 피망, 그리고 토마토, 호박, 그린빈, 오이 등 다양한 여름 제철 채소들이 눈에 띕니다. 이 제철 여름 채소들은 건강에 이로운 항산화제와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할 뿐 아니라 간단한 조리만으로도 맛있고 저렴한 한 끼 식사를 준비할 수 있어 우리 식탁을 더욱 풍성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름 제철 채소를 활용한 간단한 한국식 베지센트릭 요리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구이 된장 무침 덮밥입니다. 가지를 길게 썰어 프라이팬에 살짝 구운 뒤 된장과 마늘, 들기름으로 만든 양념에 묻혀 밥과 내면 고소하고 입맛 돋우는 맛있는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몸에 열이 많아지는 여름철, 가지는 몸을 식혀주고 속을 편하게 해주는 채소로 예로부터 귀하게 여긴 채소입니다. 가지를 구워 가지 스테이크와 샐러드를 곁들여 색다르고 우아한 여름 한 끼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지를 길게 잘라 3인치 두께의 스테이크 모양으로 썬 뒤 올리브유와 후춧가루를 뿌려 양면을 그릴에 구워줍니다. 여기에 토마토, 오이, 적양파를 잘게 썰고 병아리콩 한 캔을 더해 올리브유, 레드와인 식초 약간, 오레가노를 넣은 드레싱 뿌려 드시면 됩니다. 부추를 이용한 부추두부 덮밥도 추천합니다. 부추는 기력을 보충하고 혈액순환에도 좋은 약초 같은 채소입니다. 부추를 살짝 데쳐 다진 두부와 간장 양념으로 볶아내면 고기 없이도 든든한 한 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열무김치 비빔국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열무김치에 삶은 국수와 오이채, 삶은 계란을 얹고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더운 여름에도 시원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여름 제철 채소인 토마토를 활용한 간단하고 건강한 요리,
토마토 달걀 볶음도 베지센트리, 즉 채소를 식사의 주인공으로 하는 식단에 딱 맞는 메뉴입니다. 토마토는 여름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할 뿐 아니라 특히 익히면 더 잘 흡수되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많아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먼저 신선한 토마토를 적당한 크기로 썰고 달걀을 푼 뒤에 프라이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볶아줍니다. 달걀이 반쯤 익었을 때 썰어놓은 토마토를 넣고 함께 빠르게 볶아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면 끝입니다. 이 요리는 고기가 없지만 달걀의 부드러운 단백질과 토마토의 풍부한 영양이 만나 한 끼 식사로도 충분히 든든하죠. 건강한 채소 한 그릇 요리, 오늘 저녁에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영적인 길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의 본문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10절이고 설교 제목은 절망을 깨뜨린 뜻밖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혼자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맥스 루케이드가 쓴 책 폭풍의 눈 안에서란 책에 보게 되면 에디 리켄베크라고 하는 2차 대전의 영웅에 대한 스토리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공군 대위로서 2차 대전에 참전을 하고 많은 공을 세우고 훈장까지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42년 10월 당시 태평양연합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드 장군에게 긴급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B-17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생각지 않던 돌풍을 만나게 되면서 항로를 잃고 헤매게 됐습니다. 통신은 두절이 되었고 연료는 다 떨어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태평양 한가운데에 불시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8명의 크루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겨우 생존은 했지만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습니다. 파도와 싸워야 했고 상어떼들을 물리쳐야 했고 낮에는 자기라는 태양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8일이 지나자 비상식량이죠. 레이션이 다 바닥이 나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두절된 가운데에 먹을 것은 다 떨어지고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도울 자 하나 없는 남태평양 한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요. 절망 속에 서서히 죽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디 리켄베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크루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절망의 바다가 기도와 찬양의 월십 플레이스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기도를 마치고 에디가 자리에 앉는 순간 머리 위에 무엇이 앉는 것이 느껴졌어요. Something landed upon his head. 무엇인가 잡아보았더니 갈매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갈매기를 잡아서 살찜은 먹고 내장으로 베이트, 낚시밥을 만들어서 고기를 낚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죽지 않고 생존해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죠. 갈매기라고 하는 새는 해변 가까이 사는 새입니다. 어떻게 수천 마리나 떨어진 남태평양 한가운데까지 갈매기가 날아왔을까요? 맥스 루케이드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Only God knows.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다. 절망을 깨뜨리고 희망의 출구를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에 떨어졌을 때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도울 자가 없을 때 그때 바라보아야 될 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밖의 답을 준비하셨다가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어떤 절망이 나를 애워사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가야만 진정한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기치 않는 절망적 사건이나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모두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식당을 가보십시오. 손님들이 많이 줄었어요. 직장도 불안합니다. 여기에다가 과도한 불체자 단속으로 얼마나 많은 불안감 속에 살고 있습니까? 거리를 나가시면요, 트래픽이 확 줄었어요. 예전같이 많은 차들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ICE에서 무차별적으로 체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신문을 보았더니 다카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던 한 학생인데요. 청각장애자 학생까지 추방했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어요. 어떤 분에게는 질병이 안겨주는 절망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암 선고나 또한 가족 간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부모된 자가 느끼는 절망감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찮은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고 하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식에는 큰 아픔이 되는 고통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수많은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건 때문에 우리를 절망케 만드는 상황이 우리 삶의 현주소인데, 그럴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절망의 감옥에 갇혀서 신음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절망을 깨뜨리고 새로운 축복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나가야지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기적 같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소사이티 이사장 유분자입니다. 소망소사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고령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한인 시니어분들이 단지 늙어가는 삶이 아닌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기관인 만큼 소망소사이티의 사역과 소식을 통해 많은 유익을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waldo 에머슨은 꽃은 그저 피어날 뿐이지만 그 모습으로 세상을 기쁘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형형색색의 여름 채소로 만든 건강하고 맛있는 식탁으로 가족의 건강도 챙기고 서로를 기쁘게 하는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